사람들이 좀 오게끔 만들려면은 온라인 스토어에 컨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말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라는 말도 있듯이 잘 만들어진 온라인 스토어 스타일이 장기적으로는 스토어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주고 소비자에게 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신뢰와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쇼핑몰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스토어를 잘 만들어서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스토어가 결국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 둘러싸인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시각적인 컨셉을 설정을 하고 내 온라인 스토어가 소비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컬러 설정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보고 로고하고 타이포그래피 등 이런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스타일의 온라인 스토어를 개발하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위한 기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토어의 스타일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 스토어의 스타일이 뭐냐? 소비자가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인지적이고 혹은 감성적인 이미지를 포괄해서 온라인 스토어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온라인 스토어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는 검색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라인 스토어 브랜드에 대한 신뢰나 호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이미지가 소비자가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온라인 스토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각적인 표현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스토어 스타일은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컨셉을 정의한다는 건 전체적인 스타일을 개념적으로 정의한다는 뜻이고요. 메타포나 테마 등을 결정을 하게 되고 또한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메뉴, 컬러 계획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함으로써 온라인 스토어의 스타일이 체계적으로 스타일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스타일 가이드는 컨텐츠 요소들의 개발 기준과 규칙을 정한 지침입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개발하다 보면 페이지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늘어나는 컨텐츠 요소들의 개발 지침이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각각의 페이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의 각 페이지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일 가이드를 잘 정해놓으면 추가 개발이나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나 자영업자 규모의 온라인 스토어의 스타일 가이드는 온라인 스토어의 목적이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내용의 범위나 수준을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가이드는 왜 만드느냐? 우리 온라인 스토어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갔을 때는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구매하기 버튼이 오른쪽에 있다가 어느 날 가니까 또 왼쪽에 가 있고 구매하기 버튼이 빨간색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페이지 가니까 또 파란색이네 구매하기 버튼이. 그게 뭐죠? 일관되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 메뉴가 분명히 왼쪽에 있었는데 다른 카테고리 들어가 보니까 메뉴가 또 오른쪽에 가 있네. 이거는 일관되지 않은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 말고 항상 내 스토어에 들어왔으면 일관된 경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타일 가이드에 맞춰서 온라인 스토어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스타일 가이드는 온라인 스토어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관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가 계속해서 각인이 돼요.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타일 가이드가 중요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스타일을 제공하다 보면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는 데도 그렇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가이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시각 디자인 측면에서는 로고라든지 컬러 템플릿 그리고 폰트로 잘 알고 있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레이아웃, 그래픽 요소와 같은 시각 디자인 요소들을 스타일 가이드의 내용과 범위로 지정하는 게 좋겠고요. 정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스토어의 메뉴라든지 상품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정보 구조적 측면의 컨텐츠를 스타일 가이드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그에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상호작용 디자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상호작용 관련 디자인이라고 하면 소비자와 온라인 스토어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컨텐츠들도 스타일 가이드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대부분이 각종 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는 또한 여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도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측면에서는 컨텐츠의 분량이라든지 내용의 범위, 표현 방식, 컨텐츠의 배치 같은 것들을 스타일 가이드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시켜서 그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일 가이드의 주요 사례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시스템 레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각각의 사이트들이 스타일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는지를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레포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그 사이트들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를 제정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